네, 지금 10월 중순인데 어느새 시즌이 왔더라고요. 시즌이 돌아왔어요. 새벽달님, 저희 아이 영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바쁘신지 DM을 보시고 답변을 못 받았어요.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DM으로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공개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공개적인 질문이라 함은 뭐 제가 속한 단톡방에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댓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답변을 조금 정성껏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시즌이라 하면 영유 입학 시즌인가요?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레벨 테스트 받으면서 이제 학원을 결정하거나 뭐 영어 유치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벨 테스트라고 그런 시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또 DM이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쓰여요. 마음이. 악몽도 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방을 켰고 줌 학회를 했어요. 저희 달마고치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마고치 선배들이 강의를 해요. 그동안 자신의 엄마표 영어를 돌아보면서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해주는데, 어제 보름맘님이 주말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라방을 켰습니다. 단톡방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톡방은 달마고치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우선 새벽달 책방에서 새벽달 줌 강연을 들으시고 밴드에 가입해서 한 달 동안 엄마표 영어 인증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 달이 아니라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래서 인증을 하고 한 달 보고서를 제출해서 생존한 사람들만 그 단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 시간은 있지만. 그래서 이 단톡방에는 솔직히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 엄마표 영어를 좀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 내지는 치열하게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엄마표 영어를 돌아보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만 한해서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달마고치가 돼야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달마고치가 되고 서바이벌 해야. 영어 유치원을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을 고민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엄마들도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의 뇌 속에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그래도 저학년 엄마나 유치원 엄마들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반응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고요. 이 학원 왜 다녀야 돼? 다니기 싫어. 다니기 싫은 이유도 너무 분명해지고. 하지만 5, 6, 7세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뭘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번 레벨 테스트를 받는 이 비인도적인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표현을 못하는 거죠. 표현이 서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넣어놓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건데, 방법은 이제 엄마가 깨어 있어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 학원에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엄마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못하니까. 저는 강남 근처에서 엄마들 많이 보는데 4살에 영유 준비하느라 프랩 학원이랑 과외까지 시키는데 많이 봐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못 봤죠. 근데 그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특히 아동 발달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전공자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 학원 강사도 알걸? 원어민은 더 잘 알고 이게 도대체 4살짜리 아이한테 할 짓인가. 그리고 어제 보름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애 낳고 대충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두렵고 이게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아는, 약간 책임감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은 그런 분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동 발달이나 육아에 관련된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마고치, 그러니까 새벽달 줌 강연을 듣고 새벽달 책을 읽고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블로그 글을 파고, 블로그 글은 숨이 되게 긴 글이잖아요. 그렇게 묵직하게 준비한 엄마들은 초창기에 그렇게 공부를 해두면, 이론을, 아직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론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흔들림이 적어져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 정보에 혹하고 이 정보에 혹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달마고치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책을 읽는 엄마들이 많다. 그것도 요즘 유행한다는 책 그런 거 읽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검증해지는 책 그런 책을 읽고 뼈대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 조금 덜 방황하게 되고 덜 방황하게 되면 육아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아요. 육아가 힘든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중심이 바로 서면 사실 그렇게 흔들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보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흥분하거나 멘붕 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낮고 깨어있는 부모 책 빌려왔어요. 영경님이 쏘아올린 육아서. 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 말을 잘못했다. 영경이 맞아.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 다시 읽히는 그런 책들. 러브님이 질문 올리셨네요. 영어책을 많이 읽고 낭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지금 4학년 딸아이 그동안 영어 노출이 너무 적었어서 읽기를 어려워하거든요. 이럴 때는 영어책 쉬운 거 읽으면서 파닉스를 짧게 3개월 정도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요? 고민 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 파닉스를 배운다라는 건 소리내서 읽게 만들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귀로 들어서 청독하고 묵독했을 때 이해하고 책장 넘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사실 파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북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 말은 뭐냐면 스토리북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 청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독을 많이 하다 보면 파닉스는 원칙을 몰라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다 통밥으로 알아요. 마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파닉스의 원칙 배운 적 없잖아요, 저희. 그런데도 그 문장을 반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단어 안에서는 묵독을 하고 독해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걸 할 때지 파닉스 익혀서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어느 세월에 그러면은 다독을 해요, 스토리북을. 다독 못하지. 스토리북을 청독하세요, 청독. 낭독도 사실 필요 없어. 지금 더 급한 건 청독이에요. 버블님, TV 노출 없이 엄마표 독서로 키우던 아이가 7세부터 30분을 시작으로 1시간, 2시간 영어 흘려듣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즘 영어 청독을 했다 안 했다 해서 꾸준히 지키려고 하루 드래곤 마스터 1권 읽기 하고 있어요. 초2에서 초3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청독 시간 이대로 좋을지 늘려야 할지 원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청독 시간을 늘려야 할지 이대로 둘지 이거를 왜 결정해요? 책이 재밌으면은 애가 계속 읽는 거고 재밌는 책을 어떻게 골라줘야 되나 그걸 더 고민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늘 영어를 접하던 아이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청독 한 40분에서 1시간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야죠. 그렇게 또 청독할 만한 자기 취향에 맞는 책 시리즈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고 TV 노출 없이 청독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영어 듣기가 되는 아이 거의 없어요. TV 노출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영상 노출 없이 청독으로 절대 안 넘어가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아이가 한국어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원서로 읽어준다. 내지는 그 소설을 원서로 청독한다. 그거는 또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 대본을 한 영화를 완전히 마스터하든가 뭐 3개월 내내 6개월 내내 나는 이 영화 낭독만 할 거야. 그러면 또 청독 실력이랑 독해력이 확 올라가기도 해요. 듣기 실력, 특히 듣기 실력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가서 그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 의기소침해지진 않을까요? 한번 보내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초등학교 학교 가서 영어로 스피킹을 유창하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유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유 출신 아이들이 영어를 뽐내서 내 아이가 기죽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하셔야 될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영어 그림책이나 원서를 읽는 힘이 없는 상태인 게 더 걱정하셔야 될 일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모국어로 장편소설을 우리 아이가 읽어내지 못한다. 그 힘이 없다. 그게 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밤마다 우리 아이가 6살이다 7살이다 설마 이걸 집중해서 듣겠어? 싶어도 조금 숨이 긴 소설책 엄마가 읽어주세요. 엄마가. 넌 편하게 들어.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긴 서사를 견뎌내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장편소설 많이 지금 읽어주세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계속 책 듣고 DVD만 보면 될까요? 안 되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고 말로 요약도 해보고 그 무슨 책 읽는 거예요. 영상은 또 뭘 보는 건데 DVD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죠. 한국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도 라이팅도 해보고 스피킹도 해보고 그러셔야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CNN10 뉴스 들으면서 그 뉴스 요약해보고 그걸 말로도 해보고 글로도 해보고 또 그 말에서 확장돼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시사토론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넋놓고 인풋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꾸자꾸 꺼내서 말도 걸어보고 말도 해보고 하셔야죠.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고 도망 다녀도 그저 소리내서 읽어주면 될까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집중 안 하고 도망 다니는 것도 아이 연령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5살,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책 읽어줄 때 돌아다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돌아다니면서도 걔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읽어주시고 근데 만약에 얘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야. 근데 엄마가 장편소설 읽어주고 있는데 집중 안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읽어주지 마셔야죠. 28개월 때부터 영어 영상 보여준 7세 아이인데 스콜라스틱 리더스북으로 매일 3권에서 5권씩 읽기 한 지 2달 정도 됐어요. 좋아할 땐 신나서 하는데 싫을 땐 엄마가 대신 읽어줘요. 제가 읽어줄 땐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줘야 할지 그냥 그림만 보여줘야 할지 방법적인 게 고민된다. 별도로 영어 그림책 한글책 합쳐서 매일 30분은 읽어주고 있어요. 영어 그림책 한글책 합쳐서 매일 30분 이렇게 턱없이 적게 읽어줘서 어쩌려고? 어제 보름맘은 날마다 2시간씩 읽어준 엄마인데 직장맘인데도 7살인데 지금 한참 소나기처럼 부어주듯이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7살이면 이제 장편소설 같은 거 읽을 수 있을 텐데 장편소설은 스토리텔 같은 오디오북을 켜놓으면 30분이 뭐예요. 책 한 권 읽는데 40분에서 1시간 만 2시간도 걸려요. 그렇게 숨이 긴 책을 몰입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나이가 지금 7세인데 한글 그림책, 영어 그림책 합쳐서 30분이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뭔가, 그리고 리더스북을 이렇게 하루에 3권에서 5권 읽어주는 건 그야말로, 메인 디쉬는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방금 제가 말했던 서사가 긴 장편소설 모국어로 읽어주든 아니면 영어는 그렇게 못 읽겠죠. 리더스북을 읽는 수준이니까 아직 영어는 챕터북은 못 읽을 것 같은데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국어라도 장편소설에 조금 힘을 기울이셔야 되고 영어도 리더스북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리더스북은 너무 쉬운 반찬이야. 너무 소화하기 좋은 그냥 비스켓 같은 거예요. 메인 주식을 먹여주셔야죠. 유기농 밥에 좋은 채소, 고단백질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글밥이 좀 있는 영어 그림책이니까 그런 쪽으로 재밌는 오디오북도 되게 많아요. 스토리텔이나 에픽 같은 그런 앱 보면 엄마 대신 너무나 생생하게 잘 읽어주는 그런 그림책들이나 동화책이 많단 말이에요. 영어 동화책. 그런 거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에 오디오북 잘 돼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서사가 긴 그런 모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스토리텔만 잘 습관 잡아주면 돼요. 스토리텔 같이 들으면서 잠자자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재밌다. 뭐지? 똥볶이 할멈? 뭐 이런 거 재밌다 그러던데. 굉장히 많던데. 그런 감동이 있는 장편소설. 달님 너무 궁금합니다. 인풋, 아웃풋 이야기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아웃풋을 꺼내봐야 할까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SR 레벨 3, 4 정도 나와요. 워킹맘이랑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아웃풋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애랑 수다 떠는 거예요. 모국어로. 영어로도 아니야. 모국어로. 그리고 지금 워킹맘이랑 아이랑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워킹맘은 퇴근 안 해요? 그리고 퇴근하고 애 저녁 안 먹여요? 애 목욕 안 시켜? 그리고 잠자리 재우지 않아요? 그때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가 말이 어눌하니까 말 잘 못하겠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모국어도 뭐 조리 있게 말하겠어요. 엄마가 주절주절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아웃풋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고. 워킹맘이랑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어떤 말이랑 같냐면 워킹맘이라서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뭔 소리야. 밥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픽업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밥 먹이면서도 얘기하고 목욕하면서도 얘기하고 잠자기 전에도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불 덮어놓고 불 꺼놓고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아웃풋을 먼저 하세요. 아이한테. 그럼 엄마가 하는 그 스토리텔링 그 아웃풋을 흉내내면서 아이는 곱하기 2의 효율로 아웃풋을 하게 된다고요. 영어로. 결국 아웃풋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 약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걸 엄마가 말로 대신해주면 아이들 금방 캐치업해서 엄마가 했던 비슷한 논리로 또 그럴싸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영어학원 안 다니고 있고 엄마는 영알못입니다. 영화 한 편에서 두 편 꾸준히 보는데 아이가 줄거리를 저한테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직 스피킹 도전 안 해보고 줄거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맞더라고요. 이런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이거 자랑질 하신 건데? 아이가 영어 영상 보고 영어 영화 보고 그 줄거리를 영어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건데요? 왜?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그래도 똘똘하게 스토리까지 정리해서 말해주네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줄거리를 말할 때 엄마가 좀 받아 적으세요. 녹음을 하시거나 받아 적어서 그걸 우리 아이 영화 노트, 약간 하루 한 편 글쓰기 노트처럼 만들어서 그걸 텍스트화 해보세요. 엄마가. 그럼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아이는 그냥 줄거리를 엄마한테 막 쫑알쫑알 말했을 뿐인데 그게 한 편의 글이 되거나 또 그 글 옆에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 영화의 어떤 멋진 장면 하나를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서 한 권의 책으로 되면 그런 거야말로 정말 남는 거예요. 그거 어떤 수업보다도 새벽달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 어떤 수업보다도 더 가치 있고 좋습니다. 아웃풋을 끌어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아웃풋을 끌어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엄마부터 입을 열고 아이한테 아웃풋을 해보세요. 방금 아이랑 같이 읽었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리텔링 해보든가 아니면은 엄마가 이 주인공이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엄마 먼저 아이 앞에서 아웃풋을 해보세요. 5살 사이 아이한테 무슨 아웃풋을 5살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이구나. 초등학교 5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웃풋을 끌어줘야 할까? 엄마가 먼저 아웃풋을 하세요. 스토리텔링. 그리고 대화를 자꾸 유도하세요. 엄마가 능력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뭐 한국어 못해요? 엄청나게 그럴싸한 얘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뉴스나 신문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다양하니까. 아이의 그 레이더망에 아이의 취향에 맞는 그런 주제를 골라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또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왕이면 아이한테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던져주고 싶다. 그러면은 시사 프로그램 퇴근하고 출근할 때 미리 들어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으면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뉴스도 미리 들어보고 그 뉴스에 대한 시사평론도 미리 들어보고 그래서 와 요걸 요런 포인트로 해석을 했구나.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들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똑똑해질 것 같다. 요런 개념 요런 논리를 아는 초등학생들은 많지 않지.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아웃풋이에요. 엄마가 먼저 아웃풋 해보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논리나 스토리텔링을 흡수하고 표현하게 만드는 거. 민스맘님 7세 아이 영어 영상은 5살 때부터 하루에 4, 50분 보고 있는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보면서 글 읽는 청독은 보통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내 아이한테 시켜보면 잘 따라오면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청독은 지금 엄마가 잠자리 독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주 아기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하고 계셨다면 이미 아이는 청독의 습관을 잘 잡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물론 뭐 어렸을 때는 문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뇌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하겠죠. 이야기를. 내지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상상을 더 다채롭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글자를 보고 책을 읽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되는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 예전에 유튜브 라방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파닉스와 독서에 대해서. 왜 파닉스가 6살, 7살 그 유치원생한테는 독이 되는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때가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책을 읽어주기에는 벌써 이게 너무 장편으로 들어갔어. 막 100페이지짜리 영어 챕터북을 엄마가 읽어주는 건 좀 힘들잖아요. 오디오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청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책의 수준이 글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오디오북을 보고 청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청독을 하게 되나요?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요. 그냥 아이가 읽는 책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이제 오디오북을 통한 청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글밥이 많은 서사가 긴 그런 모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읽을 수 있도록 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 취향에 맞는 책을 치밀하게 알아보고 아이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10개 던져주면 한 개 건질까 말까거든요. 다 그냥 팽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는 걸까요가 아니라 그냥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챕터북 수준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연착륙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아이 취향의 책을 계속 알아보고 조달을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그쵸, 엄마가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이런 아이가 이런 말썽을 피웠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뭐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주저주저 스토리텔링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스피킹 연습이에요. 한국어로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 아니면 엄마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어났던 어떤 에피소드를 아이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랑 진짜 급친해지니까. 그런 일화 기억이라고 하죠. 어떤 에피소드들의 기억 하나하나를 아이한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이의 정체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7살짜리 아이, 워시워시 2권, 청독, ORT 하루 1권 낭독하는데 양이 너무 적진 않나요? 너무 적죠. ORT를 하루에 1권 낭독한다? 낭독을 왜 시켜요? ORT 몇 단계인지 모르겠다. ORT 10단계면 낭독시키지 마시고, 그건 거의 챕터북 수준인데 그걸 왜 낭독을 시켜요? 그냥 청독하면 되지. ORT 2, 3단계인데 하루 1권이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고, ORT 2, 3단계면 하루에 20권도 쌓아놓고 읽던 시기가 우리 아이 5살 뭐 이럴 때였는데 어쩌려고. 자랑질이란 말은 칭찬이에요.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내가 아이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입니다. 유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웃풋이 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영어일까요? 무엇이든 아이한테 어떤 아웃풋을 기대한다면 엄마 먼저 아웃풋 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먼저 아이한테 많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란 뜻이에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란 뜻이에요. 엄마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말수 적은 어른인데 어떻게 그런 어른 밑에서 조잘조잘 말이 많은 아이가 나오겠어요. 물론 아주 특이하게도 엄마가 대화를 많이 안 해주지만 영상물을 많이 보고 원서 오디오북을 많이 봐서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간혹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5세 아이 영어 영상은 자주 노출하고 있는데 영어책은 거의 못 읽어주고 있어요. 영어책 비중을 많이 높여야만 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5살짜리 아이인데 영어책은 안 읽어주고 영상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책을 절대 안 읽어요. 영어책이 얼마나 힘든 건데, 모국어 책도 읽기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노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책의 맛을 먼저 드려야 돼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24개월 이전에는 영상을 노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4개월 전에 책에 맛들이기 위해서 책 가지고 많이 읽어주고 놀아주시고 책장도 넘겨주시고 같이 책 만지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노셔야죠. 영어책 비중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책을 반드시 거부하거든요. 특히 5살짜리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잘 안 채워지니까. 그리고 5세면은 지금 엄마가 책 읽기에 조금 신경을 쓰셨다면 쓰셔야만 하고, 그러면 모국어 책을 엄청나게 읽어달라고 할 나이거든요. 이때 또 읽어줘 계속 읽어줘. 그리고 생활 동화에서 아이의 지능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줄거리가 복잡해지는 반전도 있고, 이런 주인공도 1명에서 2명, 3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명작 동화나 전래 동화로 넘어가기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5세가. 그래서 이때 정말 영어책이 문제가 아니라 모국어책 아주 집중해서 많이 읽어주실 때예요. 영어책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제 모국어에 확 치우칠 거예요, 아이가. 정말 책 읽는 맛을 알았다면 영어책 거부가 오히려 더 심해져요. 한국어 책을 더 딥하게 읽고 싶은 본능이 강해지는 시기가 이 5, 6세기 때문에. 왜냐면 기간 생활 많이 하고 한국어 잘하는, 기막히게 잘하는, 벌써 읽고 쓰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나도 쟤처럼 한국어 잘 읽는 똑똑한 애가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때라 5, 6세 때 영어책 잘 읽던 애들도 영어책 거부하는 시기인데 아직 영어책을 제대로 안 읽어주고 있었다는 건 너무 좀 아니라다. 아까 리더스북이 에피타이저라면 메인 주식은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ORT 20권 쌓아놓고 읽을 때 처음에 엄마가 짚어가면서 읽어주셨냐? 아이가 들으면 다 이해를 하냐? 아이가 들으면 다 이해하는데 읽기가 아직 안 돼요. 들으면서 이해하면 그거로 땡큐예요. 읽기가 아직 안 되는 건 7세 아이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이마다 편차가 크긴 한데
보편적인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영어 책을 유창하게 읽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이해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글자를 짚어가면서 읽어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 욕심이지. 아이의 뇌가 문자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그냥 눈이 저절로 문자에 가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문자를 지금 내용 파악하는 거로도 너무 뇌가 급급해. 힘들어. 그러면은 절대로 엄마가 손가락을 백날 짚고 아이한테 손가락을 짚으라고 강요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문자가. 그냥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글자에 손가락을 짚어주는 거에 대한 집착이 많지, 사람들? 우리 집 초등학교 1학년도 글밥이 긴 책은 다 읽어달라고 하네요. 유유할 것이 아니라 그게 땡큐인 거예요. 어제 보름맘도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읽기 독립하면 엄마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너 이제 한글 읽을 수 있으니까 너 혼자 읽어 이거예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엄마가 글밥이 많은 책을 장편 소설을 아이 잠자리에서 읽어주면서 그 아이의 독서 레벨을 레벨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엄마의 보조가 없으면 그 보조밖에 없으면 그 아이는 결코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장편 소설을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고급 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오디오북 틀어놓고 청독할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서 책장 같이 넘겨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도 여전히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디오북 들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 이야기에 몰입되기 전까지는 초반에 앞부분에 서두는 약간 몰입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6, 7세 아이 장편소설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텔 같은 거, 그 밀리의 서재 이런 데 보면은 초등학교 애들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건 좀 실패율이 낮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저희 딸 7살인데 3년째 영어로만 영상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아웃풋은 없는데 즐겁게 깔깔거리며 본다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7살인데 영어 영상만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영어 그림책, 거기에서 그림책 차고 넘치게 읽어서 영어 챕터북 이제 읽어야 될 시기인데 7살이면 영어 챕터북 청독이요. 청독 제 말은 글밥이 있는 책들을 이제 읽고 깔깔거리고 영상 보고 깔깔거리는 건 누가 못해. 지금 챕터북 읽으면서 깔깔거려야 될 나이인데 지금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소리 노출은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 얼추 앞뒤 상황 유추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거.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심혈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할 것은 문자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글자 읽는 거. 그거 파닉스 원칙에 따라서 글자 소리내서 읽으라는 그 디코딩 리딩 아니고 그야말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거. 소리를 소리내서 읽는 파닉스 읽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독해요, 독해. 그걸 하려면 엄마가 열심히 옆에서 보조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책 읽어주고 이야기 어땠어? 재밌었어? 엄마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라면 이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 아이의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야죠. 그리고 서사가 긴 책을 완독하는 경험들도 이렇게 매달 몇 개씩 만들어줘야지 엄마가. 지금 그렇게 해도 애가 책을 읽을까 말까인데 영상물만 보고 깔깔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시면 어떡해요.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죠. 책을. 영상은 엄마의 도움 필요 없이 애가 알고리즘 띄워주는 대로 잘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습관만 잘 잡아놓으면. 문제는 영어책을 읽는 거예요. 브라이트님이 달님 저희 막내 아이 40개월 아이는 큰아들과 달리 발달이 느립니다. 다채롭게 아파 매년 몇 개월씩 병원에 있었고 언어치료, 신체 재활동도 합니다. 많이 쏟아부어서 말귀는 다 알아듣고 말이 터져서 눈 뜨면서부터 질문 폭발입니다. 많이 좋아지니 또 욕심이 나네요. 느린 아이는 더 많이 책을 가리지 않고 퍼부어줘야 할까요? 당연하죠. 사실 어제 우리 주마켓 때 발표했던 엄마가 보름맘이 그 특수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 그 전문 교사인데 이거는 뭐 책으로도 연구로도 증명된 바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는 느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느린 아이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약간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책을 읽고 더 많은 언어 자극, 대화를 통해서 지능이 높아지는 게 뭐 증명이 되어 있어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도 그럴진데 이렇게 느린 아이나 그냥 일반적인 아이는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지적 발달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욕심 아니고 너무나 거룩한 욕심?
마음껏 부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처럼 신체적으로 약간 좀 그 연약하게 태어나서 병원에서 많이 지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언어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그런 발달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정상적인 그런 기관 활동을 못 하죠. 그래서 뺏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오디오북 청독할 수 있고 병원에서 DVD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 영상물 볼 수 있고 병원에서 넷플릭스 볼 수 있고 병원에서 에픽 이북 실컷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랑 대화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이뻐하고 지나가다가 이뻐해 주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애쓰고 있는 애기들 보면 세대도 이제 안쓰러우니까 그런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힘든 곳이 병원이지만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굉장한 발달을 일궈낼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트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좋을 날들 많을 테니까 열심히 책 읽어주시고 대화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 아이 영어 엄청 거부하다가 마블 시리즈 보여주니까 보기 시작하더라. 맥스 앤 루비 조금씩 영상 보다가 2년 가까운 시간 꾸준히 투자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 지금 너무 행복하게 영어 하고 있어요. 저는 기다려주기만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쁘네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좋아하는 건 반드시 영어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런 뭐 마블 시리즈나 해리포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영어 컨텐츠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접목해서 하게 되면 너무 좋죠.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달님께서 얘기해 주신 새로운 피노키오 조금 숨이 긴 책이죠. 피노키오 약간 각색한 그런 장편 소설인데 그거 빌려서 읽어줬는데 긴 글인데도 아이가 잘 들어줘서 아이에게 고마웠네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어린이 소설은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삶의 어떤 큰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학원 가서 문제 풀게 하지 마시고 문학작품 들려주세요. 문학작품. 하루에 한두 권이라도 가슴에 찡하게 남는 그런 책 한 권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남는 거죠. 영유 다니는 5세 아이인데 자꾸 영어로만 말하고 영어책만 보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더 노출해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의미가 영어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영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책만 보려고 하는 건 너무 본능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한국어가 없어지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것은 한국이고 TV만 켜면 한국어로 나오고 옆에 가족들이 다 한국어로 말하는데 한국어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다 지나가는 한때예요. 한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러면 이렇게 영어로만 말하던 이 시절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노출은 엄마가 한국어로 하지 않아요? 아이랑 대화를? 그런데 뭐 노출을 하고 말고야 그냥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되지. 명작 동화 요즘 너무 심취해서 잠자리에서 아이와 읽고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명작 동화 이야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꼬맹이들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달님께서 추천해준 핀두스 이야기 아직도 해요. 너무 재밌다고. 그쵸. 책 한 권이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 작가들한테 감사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인데 영상물 보면서 책 읽으면서 집에서 엄마표 하고 있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니 책만 읽어주는데 괜찮을까요? 학원을 할까요? 고민돼요. 엄마표 영어나 교육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쭉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질문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건 지금 아무 중심이 없다는 건데 그 중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제가 드려도 잘 그 씨앗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해요. 7세 아이 엄마표 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AR 1단계, 2단계점 때 그림책을 혼자 읽어요. 요새는 동사의 과거, 현재, 시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기는 eat라고 했는데 다른 책은 ate라고 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죠. eat는 지금 먹는다 그런 뜻이고 ate는 먹었다 이런 뜻이야. 우리도 과거랑 현재가 다른 말을 쓰잖아? 영어도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뭐.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영어가 외국어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연마병 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영상문 노출을 꼭 필수로 병행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책으로는 그 소리의 양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상문 노출 많이 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한글책 읽기를 싫어해요. 제가 네버랜드 그림책 빌려서 읽어주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 수준에 맞게 책 수준을 더 낮춰야 되는 걸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버랜드 그림책이 어려워서 싫다고 할 리가요. 모국어인데. 책 읽기를 싫어하는 건지 엄마가 골라준 그 책이 재미없는 건지 그걸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살 아이 영어 영상은 좋아하는데 책은 거부해요. 그 어떤 5살도 안 그러겠어요. 영상이 훨씬 쉽지. 책 읽는 거보다. 영상 화면으로 막 나오고 뿅뿅거리고 막 음향도 빵빵하고 당연히 영상이 쉽죠. 책을 거부한다고 책을 안 읽네 하고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건 인간의 본능,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만 책을 읽는 능력은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어른이. 한글책은 10권도 넘게 보는데 영어책은 거부한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5살 된 아이가 딱 그럴 나이라고. 영어책 잘 읽다가도 거부하는 나이가 5살이라고. 그럴 땐 그냥 한국어 책을 10권 넘게 보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은 장편소설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래서 한국어, 모국어 책 수준을 확 높여주라고요. 그 참에. 이것도 지나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영어책도 읽게 될 거예요. 아이가 모국어책 독서 수준이 좀 되고 영어 영상물 놓치지 않고 계속 해줬다면. 그리고 영어책을 애가 빠질 만한, 정신이 쏙 빠질 만한 영어책을 잘 골라주는 것도 엄마의 요령이에요. 능력이고. 잘 골라보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5살이면 아직 애기인데 왜 벌써 포기해? 엄마가 그림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수집하셔야 돼요. 세상에 실패가 없을 재미난 그림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똥, 방구 뭐 이런 시리즈도 많고 의성어, 의태어가 재밌어서 듣는 영어책도 있고. 현재 초등학교 2학년 7살 남아 2명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영어 영상만 보여주면 귀가 트이고 알아서 원서를 읽겠지 했는데 오늘 라이브 들으면서 띵했다. 알아서 영상은 봐요. 하지만 원서는 알아서 읽는 아이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조밀하게 엄마가 넣었다 뺐다 이렇게 듣고 쉬었다 저렇게 듣고 쉬었다 낭독스쿨도 해봤다가 뭐 여기에서 이런 줌으로 하는 무슨 영어 뮤지컬 수업도 해봤다가 어떻게 해서든 문자를 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원서고, 솔직히 영어 영상물 보여주는 게 무슨 힘이 들어요.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또 다 알아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책이에요, 책. 어제 우리 보름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고급 독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돼요, 엄마표 영어에. 지금이라도 영어책을 읽어주면 되죠. 지금이라도 읽어주셔야죠. 영어책을 어떻게 접근하냐. 아이가 좋아하는 미디어가 영어 영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영상에 캐릭터가 나오는 리더스북이나 책이 있으면 그걸 시작으로 해도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야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축구에 관련된 영상물에서 책으로 확장을 시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네버랜드 호불호가 있대요. 재미가 없어서 읽기 싫어하는 거라고. 네버랜드 그림책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 얘기를 잘 해주셨네요. 낭만 강아지, 똥뽑기 할멈, 떡집 시리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시도해보세요. 여기 선배님들이 다 얘기를 잘 해주고 계시네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영어책 왜 읽어야 하냐고 잠자리 독서할 때 한글책이 더 좋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왜 영어책을 봐야 하냐고 할 때가 있어요. 너 이 영어를 읽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어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실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죠.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애긴 아니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 책 추천 잘해주시네요. 엉뚱한 기자 김방구 강추한다. 김방구의 빵빵 터져서 좋아했어요. 맞아요. 요즘 저학년 책들 표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책들이 엄청 많다. 영어 읽기는 많이 듣고 저절로 입을 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영어 읽기를 하는 방법은 엄마가 옆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챕터북을 청독할 수 있을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책장을 같이 넘겨준다. 그리고 옆에서 아이가 집중해서 보면 아이 취향 저격한 책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재빠르게 또 정보를 찾아봐서 미리미리 아이가 책을 다 읽기 전에 조달해 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책을 검색하고 알아보고 들이밀고 뭐 팽당할 것도 많으니까
애가 거절하면 또 다른 책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어 읽기가 되는. 뭐 간간히 뭐 리더스북이나 명작 동화나 이런 쉬운 스토리북을 낭독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날 잡고 하면 읽기가 또 확 점프하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표 영어도 하면서 외부의 힘도 빌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어제 보름맘님이 되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보름맘이 그런 식으로 읽기를 때로는 엄마가 청독해주고 혹은 읽어주고 때로는 외부의 힘을 빌어서 낭독 프로젝트를 한 1년 정도 쫙 아주 성실하게 해보게 하고 또 한 번은 줌 북클럽 같은 거라서 북클럽이라는 건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글로 써보건 말로 해보건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인풋 플러스 아웃풋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줌이라는 북클럽을 뭐 신청해서 그런 수업을 한 2년, 3년 쭉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다방면에 이 넣다 뺐다를 잘했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무난하게 수준이 올라간 거죠. 사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다 치밀하게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넣고 이거 너무 무리다 싶으면 빨리 빼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해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저 나이 땐 저걸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그걸 또 내 노트에 적어놓고 그런 노동이 좀 필요하죠. 그런 약간 애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가 영어 원서를 모국어처럼 편하게 읽는 그런 경지에 오르겠어요. 그런 경지에 오르는 초등학생은 많지 않죠, 사실. 여기 어니언님이 또 추천 많이 해주셨네요. 병만이와 동만이, 떡집 시리즈, 똥볶이 할멈, 코드네임, 수상한 이웃집 신호다, 양말 마녀, 네네칫 등등 잘 들었어요. 5살 때 책을 거부해서 그냥 뒀더니 7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싫어하네요. 5살 때 책 싫어하면 7살 때 책 싫어할 확률은 굉장히 높죠. 왜냐면 5살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또 읽어줘. 밤새 책 읽어달라고 졸라대는 막 20권 가지고 와서 엄마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진짜 인생 살면서 보기 힘든 때가 5, 6세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5, 6세인데 또 읽어줘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사실 잠자리 독서 신경 써서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살 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죠. 이거 정말 7, 8, 9세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은 대박이 아닐 수가 없어. 새벽달님이랑 달구들이 추천했어. 오늘 추천한 책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앞에 제가 나열했던 읽어줬던 그런 책들. 그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래서 진짜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책류가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거는 책 정보예요. 누구누구 집에서 대박 났었다 하더라 하는 책 정보. 근데 그런 게 모여있는 게 이런 달구 같은 커뮤니티들이죠. 그래서 우리 달구 고학년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서 추천하는 청소년 소설 그리고 영어 챕터북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막 그런 책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보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커뮤니티에서 선배들이 미리 읽어보고 중학교 3학년 언니가 미리 읽어보고 초등학교 6학년 형이 미리 읽어보고 대박났던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형인데 몇 날 며칠 거의 시리즈로 읽는 책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오갈 때 그걸 잘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셔서 아이한테 들려줘 보세요. 잘 만들어진 책은 책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읽은 인간이어도 빠져서 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책 정보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생각보다 책에 맛들이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복면공주 추천한대요. 사실 어제 그 보름맘은 딸내미 엄마니까 보름이한테 대박났던 책들을 쭉 이제 그 공유를 해줬는데 그 변신하는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그 챕터마다 변신하는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그런 책에 애가 빠져서 장편소설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여기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은데 나 이거 다 놓쳐서 어떡하냐. 너무 아깝다. 5살 때, 6살 때 아이들이 또 읽어줘 하면서 계속 읽어달라 그러죠, 잠자리에. 그런데, 그래서 읽어주긴 하는데, 읽어주다가 자꾸 제가 졸아서 문제다. 일하다 온 엄마는 힘드네요. 저도 맨날 읽어주다가 잠들고, 책 머리에 떨어뜨리고, 그런 날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미리 저는 다 책을 읽을 때마다 녹음을 해뒀거든요.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그 녹음한 파일을 알파에서 넣어놓고,
그거 틀어놓고 엄마 먼저 잘게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잠든 날도 많아요. 그럼 아이가 그 아이팟에 한 1,000여 권 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애가 한참 듣다가 자더라고요. 한 1시간도 넘게 듣다 잔 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약간 소나기를 퍼부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소나기도 내 맘대로 퍼붓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니까 퍼붓는 거죠. 10권, 20권 이런 거.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이론서들. 여기 있네요.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책 읽는 뇌라고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이랑 엄마표 영어 20년 보고서 그리고 크라센의 읽기혁명, 하루 10분 책 육아,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의 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기본적으로 읽으셔야겠어요. 지금 너무 10시가 넘으면 아이가 읽어달라고 해서 마음이 좀 그렇다. 잠이 중요한데 아휴 저희 아이들 뭐 새벽 12시 1시까지도 읽어주는데요. 저는 잠보다 엄마의 애정이 더 고플 경우에는 그날은 그냥 잠 제끼고 읽어줘요. 부족한 잠은 저는 인간은 부족한 잠은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서 잔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낮에 뭐 놀이방에서 낮잠을 자든 아니면 그 다음날은 좀 일찍 자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의 몸이 그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시계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읽어줬지. 그리고 이렇게 책 읽어줘 하는 거 되게 짧아요. 5, 6, 7세 지나면 안 해요. 초등학교 우선 들어가면 초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러져 자요. 12시까지, 11시까지 안 자고 버티던 애들도 이제 환경이 확 바뀌면 긴장하기 때문에 알아서 초저녁에 자니까 잠 때문에 애랑 씨름하지 마세요. 그쵸.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잠자리 독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할 때까지 언제든지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엄마를 둔 아이가 복이 많은 거죠. 그쵸. 요즘엔 잠자리 독서하면 5분도 안 돼서 레드선 자버린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정신 말짱할 때 틈새 독서한다고. 개구쟁이 특공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도입부에 제가 5, 6, 7세 아이한테 학원이 왜 아이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해마다 이맘때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유치원이 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나.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의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 그 얘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했는데 어제 보름맘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발도르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서를 읽다가 몬테소리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발도르프 교육도 되게 좋아하는데 발도르프는 아이의 발달을 7세를 기준으로 나눈대요. 7세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7세 이전, 7세부터 아이들이 서서히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이가리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 이가리를 시작하기 전의 아이들, 즉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에게는 학습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지 말아라. 그 학습적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 풀라고 교재 던져놓고 텍스트 문제 풀라고 하고 글씨 쓰고 답 쓰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리를 하기 전 아이는 아이의 뇌 상태가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네가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어. 이거 읽고 답 찾아서 써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매번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갈라놓고 너는 우등생 반이고 너는 열등한 반이야. 너는 들어오지도 못해. 이런 것이 과연 4, 5, 6세 아이들한테 할 짓인가? 교육하시는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 그런 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기관에 아이를 보내면 안 되지. 내가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어른이라면. 학습을 통해서 뭔가 습득이 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이가리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 앞니 안 빠졌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앞니 빠지고 하나둘씩 이가리하기 시작하면 그때 정 불안하면 학원 보내세요. 근데 이가리하기 전에는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4세의 엄마가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아이 과외를 시킨다? 그걸 보고 내가 불안해했다? 불안해야 할 사람은 그 엄마예요. 왜 내가 불안해?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를 아는 사람은 안타까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영어 유치원이 4세를 겨냥한 영어 유치원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왜 안 없어지냐? 엄마들이 원해 그걸. 줄 세우기. 레벨별로 우리 아이 줄 세워줘. 우리 아이가 열등한 애면은 나한테 알려줘. 과외를 시켜서라도
점수 만들 테니까. 그게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할 짓이냐고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 유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서적은 읽어주세요. 하다못해 뇌 발달에 관한 책이라도 검색해서 베스트셀러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레벨 테스트와 그 아이들의 몇 마디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것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유아 발달서 중에 추천하는 책, 프루스트와 오징어도 괜찮고요. 하루 10분 책 육아,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크라센의 읽기 혁명도 좋아요. 그런데 이 크라센의 읽기 혁명을 보고 혹자는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 이야기지 그게 왜 우리들 이야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에 호도되지 마세요. 영어든 한국어든 그러니까 영어든 모국어든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갈이 하기 전에 5, 6, 7세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원칙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넷플릭스만 켜면 영어가 나와요. 스토리텔 켜면 챕터고 원서 음원이 나와요. 내가 미국에 가서 안 살아도 미국 초등학생 아이들이 듣는 영어 환경, 양질의 영어 텍스트, 영어 영상물 컨텐츠는 한국 땅에서도 하루에 3, 4시간도 들어. 그래서 이런 크라센의 읽기 혁명을 누가 비웃는다. 그건 미국 애들 얘기지. 그러면은 그것도 분별해서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 이것도 있네요. 어제 보름맘이 추천해준 책인데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교실과 가정에서의 육아 혁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이의 발달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가정에서 만드는 교육 환경은 달라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